예, 안녕하세요. 운유고등학교를 맡고 있는 퍼스널에듀의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26학년도 운유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총평 및 전문항 해설을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주요 문항을 하는 게 아니라 운유고 시험지를 쭉 훑으면서 전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전문항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운유고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험 문제가 그닥 바뀌진 않아요. 뭐 간혹가다 2학년이나 3학년에서 약간의 변형된 형태가 나오기는 하지만 뭐 한두 문제 빼고 여전히 똑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험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총평 아닌 총평을 조금 해주면요, 사실 이걸 총평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부끄럽죠. 왜 그러냐면 운유고등학교에서는 뭐 다른 학교처럼 어떤 특색 있는 문제가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고 대표적이고 뭐 변형 문제에서도 수십 번, 수백 번 봤던 유형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는 중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것도 원래 유형으로 따지면 사실 중도 아까워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어휘가 나왔는데, 이 어휘 중에서도 특히 외부 어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외부 어휘가 난이도를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다른 강사분들은 이제 조금 쉽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어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어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근데 일단 이 어휘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휘라는 게 언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가령 뭐 요약문에서 나왔던 steward 같은 단어는 뭐 승무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뜻이 무슨 조달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좀 몇몇 개의 단어는 고등학교 2, 3학년들도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통제하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일단 주요 문항을 뽑아왔는데, 이제 운유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년 3년 동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총 10번의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한 번밖에 보지 않았고, 원래 이게 오답이라는 걸 사실 내 학창 시절 때도 나는 오답을 거의 안 봤던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보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그동안 한 2, 3주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2, 3주도 사실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고, 또 긴 연휴도 있어서 막 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뭐 문제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가끔 슬퍼요. 시험을 잘 못 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답을 봄으로써 앞으로의 9번의 시험에 대비를 해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차별점을 가졌을 때 이제 조금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좋은 대학들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요 문항을 다시 복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9번의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3학년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1번 문항부터 쭉 갈 건데, 뭐 글씨가 뭐 명확히는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였다가 이렇게 문제를 배치하고 다음 PPT에 쭉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사실 어떤 지문인지 당연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운유고등학교에서 이번에 25년도 6월에 2지문을 빼고 그냥 모의고사 딱 1개 내주고, 그리고 교과서 1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엄청 작았기 때문에 20지문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20지문도 안 돼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내용부터 한번 보고, 만약에 이게 시험지가 있다면요, 그 시험지를 같이 꼭 봐주시길 바래요. 1번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방이나 뭐 이런 여타 뭐 어떤 이렇게 수화물을 보관하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짐이 있으면 우리가 긴장해야 하고 초조한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줄에 anxiety라는 단어를 딱 빼고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문의 주제 주장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방에 짐이 너무 많으면, 그쵸? 방에 짐이 너무 많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그대로의 내용은 없어요. 그쵸? 만약에 이런 그대로의 내용이 있었으면 시험문제가 너무 쉬웠을 거야. 그리고 또 가뜩이나 선지도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죠. 선지 1번을 한번 읽어보면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소비가 다양한 문제점을 불러온다. 전혀 이런 내용이 없고요. 2번, 쾌적한 주거 환경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런 내용도 당연히 없습니다. 3번, 놀이공간의 간소화는 아이들의 창의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데, 일단 이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방해짐이 많은 거야. 부정적인 상황이죠.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예요. 이것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의 선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틀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봐봐. 방해짐이 없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즉 방해짐이 많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라는 이 말이 놀이공간에 간소화는 아이들의 창의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약간만 틀어서 생각해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외부 단어가 안 나온 한국어 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로 가보면요.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줄에 그냥 주제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는데 첫 페이지에 나온 문제는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Students often mistake familiarity with true mastery예요. 그러면 뭐냐면 학생들은 종종 친숙함과 진정한 숙달을 혼동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친숙해지면 자기가 마스터한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지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지문을 계속 봐. 그럼 나 이 지문을 여러분들의 용어로 깨달아 버렸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2번인데 가르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지식의 숙달을 돕는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나 있냐면요. 이 세 번째 줄에 Teaching materials actively counters this illusion. 이러한 환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Teaching materials,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환상에 counters, 마주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걸 조금만 의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르칠 때 이러한 환상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 계속해 주는 거예요. 가르칠 때 비로소 내가 환각하고 있구나를 깨달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깨려면 너가 일단 가르쳐 봐야 되고 가르치면 너네들은 많이 보는 친숙함이 true mastery가 아니다라는 거를 깨달아 버린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즉 가르치는 태도가 키워드가 됐고요.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3, 4번 지문을 볼 건데 이 3, 4번 지문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는 딱히 변형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교과서 변형은 이제 옆에 있는 제일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간혹 내지만 운용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변형된 거는 단 한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운용고등학교에서 작년 2학년, 그러니까 이제 08애들이죠. 08애들이 딱 변형 문제가 한 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문장 삽입으로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아니고 모의고사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변형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교과서 지문이 딱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일단 이 빈칸이 일단 존재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빈칸 문제 풀 때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의 문제지를 시험지를 다 걷어서 이제 봤는데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푸신 분들도 꽤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거 빈칸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however 나왔죠. However, there were also people,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who were thrilled, 되게 thrilled, 되게 기뻐한대요. 되게 이렇게 막 스릴 있어 한대. by promising result and look forward to예요. look forward to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인데 얘들아 AI에 무엇을 기대한대요. 그러면 내가 빈칸 추론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하라 그랬냐면 이 빈칸에 스탠스를 써주라 그랬어요. 근데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빈칸의 스탠스는 당연히 긍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를 가보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가 3번에 나오고요. 이제 speed라는 게 나왔는데 속도래요. 이거 일단 괜찮아요. 근데 speed라는 거는 스탠스가 주어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라는 것은 그것이 빠를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딱히 스탠스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물음표 한번 체크해주고 risk, 위협이죠. 마이너스 스탠스이기 때문에 X 표치해주시고 drawback. 근데 이게 drawback이라는 게 사실 외부 단어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단점 결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스탠스니까 제껴주시고 프로스펙트, 전망, 기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긍정 스탠스니까 써주시고요. 컴피티션, 경쟁이죠. 그래서 그냥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탠스로 가볍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을 갈 건데 그죠? 4번 문항을 갈 건데 자 내용 불일치 문제예요. 근데 일단 이거는 그냥 또 한국어 선지고 가볍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서 뭐 1등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확인은 안 해줄게요. 그쵸? 뭐 본문 보기 싫으니까. 그쵸? 이거 맞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불일치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 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건 그냥 본문 전반에 걸친 내용이죠. 그래서 3번. 인공지능 그림 생성기들은 우리의 텍스트 요청에 기반하여 그림 생성. 당연하죠. 4번.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요청에 따라 화초하는 그림에 화풍을 혼합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운유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시험 난이도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쉬운 편이에요. 뭐 많이들 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나 아니면 뭐 여러 선배들한테 들었겠지만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선지만 보고도 정답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복잡한 요청이 필요했다. 이런 겁니다. 즉 1번부터 4번까지는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5번에서는 갑자기 복잡한 요청?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정답이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거의 틀리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윗글에 또 A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여기서 일단 선지가 쭉 나와요. 선지가 쭉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문맥이라는 건요. 일단 유의어 반의어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 반의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반의어라는 게 뭐냐면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풀 때 문맥상 낱말 풀 때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 분명한 반의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밑줄이 어드밴티지예요. 이점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this를 붙여주면 disadvantage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죠. 즉 반의어가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줍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칩시다. 줍다. 그러면 그거의 반의어는 버리다가 될 수도 있고 던지다가 될 수도 있고 끌어올리다가 다시 내려놓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반의어가 생각이 나고 명확하게 딱 어떠한 반의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4번이라는데 4번은 refines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쉽게 떠오를 수 있을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반의어 문제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문맥상 낱말이라는 거는 틀린 그림 찾기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틀리셨으면 사실 본문 숙지가 조금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의어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 잡아서요. 변형이 만약에 외부 단어로 변형이 됐을 때도 A, B, C, D 이런 데서 예를 들면 aid, B에 나왔는데 aid는 긍정이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원문에서 이 단어가 긍정이었는지 혹은 이 위치에 있는 단어가 긍정이었는지 부정이었는지만 떠올리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6번 문항 갑시다. 6번 문항.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교과서예요. 근데 얘들아, 교과서의 주장은요. 이거는 이제 운유고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특징이에요. 모의고사랑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모의고사는 조금 일관된 진술을 하거나 논리적인 전개를 쭉 하거나 혹은 일관된 진술이 아닌 갑자기 중간에 내용을 however이나 뭐 역접의 접속사로 틀어버리는 내용이 꽤 많은데 모의고사는 100% 일관된 진술이에요. 일관된 진술이라는 글을 쓸 때 너네들이 어떠한 글을 쓸 때 일관된 진술을 쓰려면 주장은 무조건 초반 즉 서론 아니면 후반 즉 결론에 써줘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글에 서로 내는 흥미를 북돋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글을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민지는 갑자기 일어났다. 그래서 뭐 스마트 플러그를 누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리고 뭐 아빠가 부른 스마트 택시 타서 뭐 블라블라가 나와요. 근데 교과서의 주장은 서로 내는 흥미 이끌고요. 그럼 결론에 주장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교과서 주장이라는 것은 얘 무조건 나오고 특히 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 맨 끝에 어떤 글을 썼냐면 AI 좋고 사람들이 되게 기대하고 있다. 근데 AI는 한계가 있고 그거를 인간과 함께 이뤄나가야 돼 라는 내용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어 선지고 딱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은요. 이거는 다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야 이거 시험 범위야 하고 준 거야. 그치? 야 이거 시험 범위야. 근데 야 이거 시험 범위 아닌 거에서 시험 범위 아닌 문장 한 개 골라볼래? 너무나도 쉬운 유형이고 이제 솔토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아예 이런 유형을 내지 않습니다. 즉 학교 시험이 쉬운 뭐 운양고등학교나 운요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보너스 문제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less is more, 과유불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덜한 것이 더 좋다 라는 얘기고요. 4번 한번 읽어보면 Since modern phones are used for so many tasks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모던 폰들이 역할을 한대요. Adding more physical buttons 뭐냐면 더 많은 물리적인 버튼을 추가하는 것은 더욱더 효율적이래. 자, 이 지문의 주제는 과유불급인데 이 5번의 선지는요 다다익선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5번을 간단하게 골라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 8번 문항을 한 번만 다시 볼 건데요. 이 8번 문항을 보실 때요. The emphasis on running from in-group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내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테지만 한번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내 집단과 외 집단 문제예요. 근데 이 글의 주된 요지가 뭐였냐면 내 집단이고 외 집단이긴 한데 내 집단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이나 뭐 어떤 회사나 아니면 어떤 반에서 같은 반이긴 한데 내가 혐오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 집단이면 너네 다 알아야 돼요. 이 주제 주장은 다 아셔야 됩니다. 내 집단이면 싫어하는 애의 행동도 따라하게 된다는 게 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을 한번 보면 imitation 뭐냐면 따라하는 것은 is a symptom 어떤 증상인데 뭐의 증상이냐면 conformity 일치 수능의 증상이래요. 즉 여기에서 imitation 즉 어떠한 행동을 따라하는 거는 어떤 증상인데 뭐가 아니라 likability. like 어떤 뜻이야?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선호라는 뜻이겠죠. 왜 그러면 명사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선호가 아니라 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증상이래요. 따라하는 것은 즉 인그룹의 증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영어 선지가 있고 뭐 likabilit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likability를 외부 단어라서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핑계가 되겠죠. 왜 그러면 like라는 단어는 아시잖아요. 뭐 likelihood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이라는 뜻이고 뭐 그러한 좀 어려운 단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외부 단어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9번을 갈 건데요. 이 9번을 갈 건데 일단 이 지문은 뭐냐면 어떤 걷는 것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딱 시작을 합니다. The principal transformation more in the developing world. 일단 개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even the large cities, 심지어는 큰 도시에서도 여전히 working을 한대요. 왜냐하면 제약 때문에 한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PPT라서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네.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ut을 기점으로 총 2개의 내용을 써줘요. 근데 그게 이제 주제 그대로 나와 있고요. 3번 갑시다. The two faces of working. working에 2가지 얼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survival, 생존하거나 exercise, 운동하거나 라는 얘기예요. 즉 일단 우리가 걷는데 근데 그게 일단 뭐 때문에 걷냐면 어떤 제약 때문에 걷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걸어? 후진국에서는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야 돼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걷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덜 걸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차 타고 여기까지 와. 그리고 차 타고 집까지 가죠. 근데 어딜 가냐면 헬스장을 가요. 물론 매일 가는 건 아닌데 헬스장을 갑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가서 러닝머신을 타요. 그렇죠? 그래서 걷는 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너무 쉬웠고요. 10번도 갑시다. 10번을 이 10번 내용은 어떤 지문이냐면 플라스틱 지문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이거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플라스틱 지문에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쭉 알고 있대요. 근데 첫 번째 이제 플라스틱 이전에 더 쓰레기가 이제 우리가 현재 마정보다 더 적었대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 however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After the invention of plastic, 플라스틱이 개발하고 나서 it led adoption during World War II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그냥 1번 선지 가주시면 됩니다. The rise of plastic, 플라스틱의 발전. 너무나도 당연하죠. 플라스틱이 생겨났다는 게 주제니까. 그리고 from이 나왔으면 내가 뭘 잡으라고 했냐면 to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rom A to B 이렇게 갑니다. golden glory, 플라스틱 발전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게 그러니까 이 황금 세대를 맞이하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이 우리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발전을 하고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막 발전을 하고 이 지문의 내용이야 그냥 그죠? 근데 그 플라스틱에 배설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blame game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너가 잘못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상호 책임을 묻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비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든 글로리부터 블레임 게임까지로 이제 플라스틱의 내용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however 이렇게 2개 나왔는데 이것만 조금 잡아주시면 딱히 지문을 읽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조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10번 문항 틀리신 분들은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도 시험 보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나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운유고에. 근데 이거는 딱 2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이제 영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즉 콜론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이거 잘 봐봐.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떠한 단어가 있고 여기에서 전치사를 써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 그룹을 내가 1번 그룹이라 하고요. 여기 그룹을 내가 2번 그룹이라고 할 거야. 당연히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1번입니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이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문의 스탠스를 나타내 주거나 혹은 이 지문의 키워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문의 키워드는 당연히 뭐냐면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발전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플라스틱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제 제목이나 이런 걸 고르실 때는 1번 선지에 매몰되셔서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선지일수록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1번에 딱 이게 만약에 정답이 아닌 선지라고 치자. 그럼 여기다가 외부 단어를 딱 써요. 그럼 너희들은 이걸 모를 거야. 근데 이 2번에다가는 너무나도 맞는 말을 써. 근데 그 외부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본문이랑. 그럼 이 1번 선지를 제껴야 되는데 여전히 이 1번 선지를 고른다 이거죠. 왜? 뒤에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느낌을 잘 잡아주시고 압도적으로 1번의 주의를 기울여서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면요. 이거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 To be clear.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래.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건 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내신과 모의고사 혹은 수능 있죠. 에서 문장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 삽입이라는 건 문제가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거 너가 본문 공부해왔잖아. 근데 이 문장 어디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 숙지를 묻는 건데 이 문장 삽입이라는 건요. 이제 중간에 이 주어진 문장이 있어요.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에 not이나 never이나 뭐 이러한 단어들, 즉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영어에서 부르냐면 부정어라고 불러요. 그쵸? 부정어라고 불리는데 이게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레더리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어. 뭐냐면 레더리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앞문장에 무조건 부정어가 나와야 돼요. 다시 레더리 있으면 그 앞문장에 무조건 부정어가 나와야 돼요. 이런 거는 문장 삽입뿐만 아니라 순서 배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문장의 위치를 껴넣거나 문장을 배열하거나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을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문제 풀릴 때는 같이 워크북에 넣어두는데 그 앞에 반드시 레더 앞에 반드시 부정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문장 삽입에 1번이 출제가 됐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장 삽입을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문장 삽입은 1번이 정답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한번 쭉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갑시다. 12번도 문장 삽입인데요. 그냥 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쉬웠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문장 삽입의 특징이 보이죠. 뭐냐면 이제 여기서 however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운유고에서 문장 삽입은요. 딱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딱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부정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접이나 뭐 사실 부정어랑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역접의 접속사나 그 다음에 뭘 잡아줘야 되냐면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짧은 문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찌질찌질하게 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이나 역접의 접속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시험 지문에서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조심해 주시면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13번 문항을 갑시다. 13번 문항은요, 순서 배열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야, 이거, 왜 그러냐면, 순서 배열은 어떤 거냐면, 얘들아. 야, 이렇게 생긴 집은 줄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은 거예요. 이거 틀리시면요, 진짜, 안타깝지만, 정말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순서 배열은 주는 문장이고요. 마찬가지로 14번도 순서 배열입니다. 이것도 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가볍게 잘 푸셨을 거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15번도 이어서 한번 보면요. 이 15번에서 이것도 이제 문맥상 낱말쓰임인데 내가 이거 나오면 뭐 생각하라 그랬지? 반이어 생각해 주라 그랬죠. 반이어. 그렇죠? 반이어를 잘 생각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4번인데 이렇게 딱 반이어가 바로 나오는 단어가 정답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effortlessly예요. 애초에 이 less라는 단어가 있으면 노력 없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반이어는 노력 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 없이 perform 수행한다. 근데 원문에서 뭐야?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한다. 이게 원문이었으니까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시다. 이제 빈칸 추론이 나오는데 이 빈칸 추론이 뭐냐면 이제 세포 내용이에요. 세포. 그래서 이제 the set point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The set point theory concept is that your body, 너의 몸은 has a stable quantity, 안정적인 어떤 양을 갖고 있는데 of fat cells, 지방 세포의 안정적인 양을 갖고 있는데 by the time you're an adult, 너가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소화비만 아시죠? 어렸을 때 조금 비만이면 클 때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이 됐을 때는 세포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찬서희 같은 경우에는 소아비원 출신인데 굉장히 말랐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 살찌면 나중에도 살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thus 그래서 a person 어떤 사람이 있는데 with lots of fat cells 뭐냐면 많은 지방 세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and a high set point 높은 set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이어팅 할 때 face on overwhelming 마주하게 된대 뭐를? 압도적인 urge 어떤 욕구를 그쵸? urge는 욕구인데 조금 어렵어요. 조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러면 2번 선지에 overwhelming 과도한이라는 뜻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to eat 먹을 이라는 단어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rge가 욕구나 욕망이라는 뜻을 몰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선지였고요. 이런 먹는 욕망에 다이어트 할 때 엄청나게 부딪히게 된대요. 즉 소와 비만, 소비 출신이면 약간은 조금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욕망이 많이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17번도 빈칸 추론이었고요. 16번은 솔직히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17번은 뭐냐면 딱 첫 줄 읽고 바로 내용 파악돼야죠. 왜 그러면 이미 이건 우리한테 주어진 지문이기 때문에 conformity, 일치성은요. in the teenage years 뭐냐면 어린 시절에 conformity, 동일성과 혹은 일치성은 has been studied by putting young people in situation 이제 어떤 상황에 어린애들을 넣었을 때 이제 연구가 되었는데 이 지문이 딱 이걸 읽고 어떤 지문이냐고 너네들은 바로 떠올려야 되냐면 이 지문은요 그냥 어렸을 때는 조금 더 동조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야, 우리 화장실 같이 갈래? 이러고 있죠? 학교에서. 근데 성인 돼서 회사 들어갔는데, 야, 우리 화장실 같이, 대리님, 화장실 같이 갈래?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독립성이 없고, 크면 독립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s young people mature, as 나왔으니까 문장 맨 앞에 컴마 찾고 끊어주시고요. 어린 사람이 mature, 어떻게 됐을 때? 성숙해졌을 때, 그들은요, become more resilient. 자, 일단 여기서 리사일런트다. 오,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 and 나왔으니까 뒤에서 새로운 문장 시작되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컴마를 지워주시고요. 어린 사람들이 성숙할수록 그들은 더 뭐하게 된다? defend, 방어하게 된다. 그들의 의견을 뭐로써? 개인으로서.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만의 의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가 생긴다? 독립성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죠? 네, 독립성이 생긴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18번 어법이니까. 얘들아, 어법은요, 진짜. 자, 뭐 어법뿐만 아니라 어휘도 마찬가지야. 혹은 뭐 이제 우리가 봤던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요, 전부 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엄마는 나에게 공부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나왔어. Mom ordered me to study English.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5번이 딱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전교 1등도 order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이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혹은 뭐 이렇게 뭐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뭐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거는 ing가 나와야 되고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 pp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원문에 이게 투부정사로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 거네? 이렇게 가죠. 즉, 그냥, 원문이랑 같네, 다르네만 판단하고 맞추는 게 이 네 문제예요. 이 네 문제가 아니고 이 네 문항입니다. 근데 또 이게 운용고등학교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죠. 우리가 이거 계속 봐왔죠. 그쵸? 거의 한 60-70%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고에서는 그냥 이거예요. 야, 너네 공부 성실했어? 그게 뭐야? 지문 숙제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다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본문이랑 다른 게 3번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19번도 어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건 조금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19번도 이제 어법 문항이에요. 어법 문항. 근데 이게 원래 제일 고에서만 냈던 유형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한번 잘 들어봐봐.
이 어법이랑 어휘가, 그렇죠. 어법 문제만 갑시다. 어법 문제가 나올 때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본문이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어. 근데 원래 제일 고등학교를 뺀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어법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3번하고 단어 한 개 이렇게 딱. 그 다음에 4번하고 단어 한 개 이렇게 딱. 그 다음에 5번하고 단어 한 개 이렇게 딱.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제일 고등학교에서만 어떻게 냈냐면 3번하고 이 문장 전체의 밑줄, 그리고 4번하고 이 문장 전체의 밑줄, 그리고 5번하고 이 문장 전체의 밑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운용고등학교에서 가져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되고, 이게 제일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조금 크게 냈으니까 아마도 크게 보겠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잘 봐도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오답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ing나 투부정사 같은 걸 물어보는 것도 그냥 한 문장에 밑줄 그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주의력이 필요한 문제였고, 어법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약간 조금 문장 전체를 읽을 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20번 문장을 갔는데, 이 20번 문제를 한번 갈게요. 이제 밑줄함이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내가 이거는 우리 친구들 변형 문제,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학생들 변형 문제 풀 때도 이거는 조금 많이 내줬는데 좀 많이 다 어려워하고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만 맞추면 되고, 시험은 내가 나눠준 문제보다 난이도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냐면 horizontal shift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얘들아 봐봐. 수평적인 변화지. 여기서 선지를 한번 봐볼까? 내가 이거 어떻게 나온다 그랬냐면 전치사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in,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toward, 그 다음에 of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앞에 초점을 맞추시죠. 앞에. 근데 여기서 애초에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 shift라는 단어는 변화라는 뜻이죠.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데, 이 지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쿤이라는 애가 얘기를 해요. 뭐냐면 패러다임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은 시대마다 바뀌는 어떤 진리와 관련된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on advance, 진보. 괜찮죠? 1번 on advance, 진보 괜찮아요? a change, 너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systematic process, 뭐냐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과정이래요. 과정. 근데 과정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shif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a movement, 움직임이래요. 괜찮아요. 5번 linear accumulation. linear이라는 거는 선형적인이라는 뜻인데, 이 선형적인이라는 게 내가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도 했어요. 뭐냐면 선형적인이라는 게 일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linear procession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accumul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accumulation, 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랑 5번을 제껴주시고, 그래서 일단 사실 가장 근접한 선지는 여기서 이 shift,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2번에 change라는 단어를 보고 그냥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 뒤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1번 선지를 들어가 보면 measurement leading to a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서 어떤 측정이 이동을 한다라는 뜻인데, 이건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러면 진보라는 것은요, 여기서 얘들아 봐봐, 패러다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잠깐만 이 지문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밑줄함이가 뭐냐면, 이게 21번 그냥 밑줄, 이거 물어본 게 뭐야? 이거는 대의예요. 대의. 너네들 모의고사 시험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20번 있고 21번 있고 22번, 23번, 24번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21번만 많이 틀려요. 근데 이 21번이 뭐냐면 밑줄함이죠. 이것처럼. 근데 왜 많이 근데 이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인데, 20번부터 24번은 그냥 다 대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라는 건 뭐냐면 주제 주장이에요. 근데 21번이 꼽혀 있는 게 아니라 21번도 대입하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제 주장을 먼저 떠올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주제 주장 뭐냐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가치 없어, 별로야, 이게 아니라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치 함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일단 이 대의를 파악하시고, 그래서 어드밴스라는 거는 사실 진전이잖아. 진전이라는 게 뭐냐면 안 좋은 거에다가 좋은 걸로 점차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도 틀렸고요. 2번 그냥 변화래요. 어디서? 인지하는 프레임워크에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 부연 설명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interpreting reality,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글의 지문은 뭐였냐면, 패러다임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존재한다가 주제였죠. 그렇죠? 패러다임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존재한다가 주제였기 때문에 perceptual framework라는 건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2번 선지가 압도적으로 주제죠. 그렇죠?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21번은 다시 얘기합니다. 대입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21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의를 골라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learning to dance in the rain 이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참을성이라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단어다 라는 얘기 쭉 나와요. 쭉 얘기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게 참을성이라는 건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이걸 한번 잘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돈 엄청 내고 가면 무슨 뭐 패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빨리 들어가요. 근데 이제 기다리죠. 왜 기다릴까? 돈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뭐 돈을 지불할 능력이 뭐 많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learning to dance in the rain 뭐냐면, 얘들아 봐봐, rain이나 뭐 cloud 뭐 이렇게 구름, cloudy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들 나오면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다 부정시 댄스예요. 근데 배우는 거다. 댄스, 춤추는 걸 어디에서? 비 속에서.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회적 제약에 있어서 우리는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뭐해? 기다리잖아. 그래서 learning to dance, 참을성을 갖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rain 속에서. 즉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됐죠? 이것도 그냥 주제고요. 4번 가면 됩니다. dropping one's course, 한 사람의 목표를 dropping, 떨어뜨리는 거래. 언제? faced with irresistible, 어떤 뜻?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압박에 마주했을 때. 다시,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압박에 마주했을 때 한 사람의 목표를 없애버리는 거래요. dropping, 그렇죠? 떨구는 거래요.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이제 딱 3문제 나왔는데, 자, 이제 이게 요약문이 약간은 이례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 요약문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약문이라는 건요, 외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대처하는 방법 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 요약문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요약문에 대한 특징. 자, 첫 번째, 대의 파악입니다. 내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요약문도 주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얘들아, 요약을 하는데 부연 설명을 써주겠니? 절대 아니죠. 요약을 하려면 대의를 써줘야 돼요. 두 번째, 외부 단어.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봐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역접이나 양보의 접속사.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예시로 어떤 지문이 쭉 나오고 이걸 요약하래. 됐죠? 자, 근데 이 지문의 내용을 내가 예시로 들 거야. 카페인은 몸에 안 좋다 라는 게 주제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양보를 한번 써볼게. 양보를, 자, 여기서 갑시다. although가 나오고 카페인이 나온 다음에
A가 나와요. 그리고 컴마 써주고 카페인 B가 나옵니다.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록 이거 양보죠. 양보는 비록 뭐 이런 뜻입니다. 비록 카페인은 A 할지라도 카페인은 B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카페인의 대의는 뭐냐면 안 좋은 거였죠. 그렇죠. 카페인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B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절이잖아. 너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배운 주절에 당연히 카페인은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 얼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비록 긍정이 들어가야 돼요.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냥 문장을 하나 넣어볼게. 비록 카페인은 맛있을지라도 카페인은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스탠스가 완전히 반대여야 됩니다. 됐죠? 갑시다. 본문 내용이고요. 잭은요, 실패했대. fortune, 부를 찾는 거를 실패했대. 왜 그러냐면 그는 A에 좋은 거 들어가야 돼, 나쁜 거 들어가야 돼? 실패했으니까 나쁜 거 들어가야죠. 그럼 봐봐. perceive, 인지하다. 제끼고 discovery, 발견하다. 제끼고 conceal, 드러냈다. 제끼고 appreciated, 감상했다. 제끼고 1번 바로 갈 수 있죠. overlooked가 외부 단어긴 하지만 단어의 난이도가 솔직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준에서 조금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overlooked, 간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스탠스인데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perceived, discovered, concealed, appreciated. 됐죠? 오케이. 제껴주시고. 그래서 그냥 바로 1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23번 갑시다. 수메리안들은요. 자, 일단 이 지문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아까 이 논리로 그대로 풀 거야. 긍정, 부정으로. 이 지문은 그 숫자랑 사물을 분리해서 숫자를 통일된 형식으로 썼다라는 지문이에요. 뭐 5개의 turtles,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다 아실 겁니다. The Sumerians evolved from a counting system based on. 자, 수메리안들은요, 진화했대요. 뭐로부터? counting system, 세는 시스템으로부터. 어디에 기반해서? 블라블라블라. flexible, 유연한. tangible, 구별 가능한. familiar, 익숙한. 4번 abstract, 뭐 추상적인. 5번 valuable, 뭐 가치 있는. 얘들아, 이런 거는 사실 외부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A에 긍정적인 게 들어오긴 해야죠. 그러면 제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4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수메리안들은 구별을 할 수가 있었죠. 숫자로. 근데 4번이라는 abstract라는 선지는 추상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사실 구별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object to a cognitive structure that could blah blah blah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숫자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거를 떼버릴 수 없고 이거를 떼버릴 수 없었는데 이거를 라고 통일시킴으로써 숫자와 글자를 분리시켰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선지 detach, 떼내다. 됐죠? 그래서 그냥 바로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이 4번에 이거 B번 보면 derive, detach, exclude, separate, distinguish가 나왔는데 분리하다라는 단어는 2번이랑 4번밖에 없는데 separate도 분리하다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abstract에서 제껴졌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오케이? 운용고에서는 누구나도 볼 수 있게 분명하게 내줍니다. 이해됐고요. 24번 갑시다. 이거 지문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요. 24번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그거를 소중하게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To value, 판단하고 cherish the legacy. 뭐 하는 거냐면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legacy, 유산을. 그렇죠? 뭐로부터? inherited, 어떤 뜻? 물려받은이라는 뜻이죠.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stolen, 훔친, 봐봐. 여기서 또 이렇게. 봐봐. A에서 긍정 들어야 되죠. 왜? value, 가치를 높게 판단하고 cherish,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유산을. 긍정이죠. 당연히. 그럼 stolen, 훔친. prohibited, 제껴주시고. protected, 오케이. obtained, 오케이. 됐죠? From our ancestors, we must act. 우리는 행동해야 된대요. 오케이? We must, 뭐뭐 해야 된다. 주장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짚을게. 요약문은 뭐를 가르친다라고? 대의 파악을 가르친다라고. 그러면 이게 대의 파악이니까 주제의 주장이 돼야 되는데 must, 행동하다, 주장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B에서 긍정 스탠스 들어야 된다는 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행동해야만 된대요. stewards, 이게 승무원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거 얘기는 했지만 전달해주는 매개체라는 뜻도 해요. 승무원이죠. 조력자. 그렇죠? 조력자. 그래서 우리는 attentive, 관심을 기울이는 조력자가 돼야 된대요. 자, 4번, 5번 봐볼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번, 3번을 제꼈으니까 2번, 4번, 5번에서 B를 봐줘야 되는데 attentive, attend, 참석하다죠. attend, 참석하다죠. attentive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에요. 왜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attend가 참석하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긍정으로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ndifferent, 잘 아시면 좋겠지만 무관심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뭐 어렵지 않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desperate, 마이너스 같아요. 그렇죠?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항 해설이 다 끝났고요. 시험을 보면서 조금 약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왜 이렇게 쉬워? 뭐, 고등학교 어렵다라고 겁주더니 너무 쉽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분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다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학교는 그 학교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대부분 실수하고 과정에서의 착오도 있고 결과에서도의 착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최대한 여러분들 능력껏 상쇄해서 나머지 시험을 잘 보면 이번 시험을 망치거나 아니면 과정에서의 망쳤거나 이런 것들이 꽤나 큰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도 어떤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시험 보느라고 다들 고생한 건 팩트니까 고생했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볼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봅시다. 그렇죠? 고생했습니다.